안녕하세요. 나는 학점으로 대학 간다 5.0 저자직강 네 번째 시간 시민고 교육과정부장 박원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고교 학점제와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에서 가장 핵심인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인 교과 선택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고교 학점제는 오늘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과목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는 현 고등학생들도 이미 고교학점제에 유사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관점에서 거죠. 그럼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 둘 중을 어떤 걸 충실히 이수를 해야만 대학 교육에서 보통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해 대학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은 대입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 이수했는지를 통해 학생의 전공 관련 노력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가 크게 화면에서 보듯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란 것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의 노력, 준비 정도를 얼만큼 고교 생활에 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학교에서 짜주는 교육 과정 말고도 본인이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들었는지를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하고는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서 중요하게 봐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달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성적 자체도 좀 우수해야 교수님들하고 어떤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초 교과목 말고도 그 외 교과목,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교양이나 이런 성적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고교 생활을 이루어냈는지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탐구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블랭크를 해놓는 부분 보면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성적만 좋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과 세특에 얼마만큼 잘 적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전공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을 했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 되어야 되느냐? 뭐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일 수도 있고 전문 교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세팅된 것 말고도 본인들이 학교 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전적으로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자신이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노력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한 교과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균형 있게 배우고 선택학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이과 계열 구분을 없애고 교육과정을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었는데요. 즉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전문교과 안에 전문교과1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교과1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은 할 수는 있지만은 수요가 적다 보니 소인수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기 힘든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옆 학교 혹은 온라인으로 이 전문교과를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역량에 그 학생이 도전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많이 듣고 이수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평가 요소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 전문교과 1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얼마만큼 들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은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더 심도 있게 일반 선택보다 위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했는지도 대학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학교에서 짜주는 대로 수업을 듣지만은 학교에서는 한 86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학교 스스로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86시간만큼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는 어떤 과목이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목이 없으면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 교과목 중에서도 선생님은 지금 진로 선택에서 두 개의 박스를 쳐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혹은 과학 토론, 과학융합, 창의융합 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들은다면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 그리고 노력한 결과물들을 많이 적힐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하게 적힐 수 있는 그 교과명이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전문교과 1에서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같은 어떤 과학 계열에 있는 과목을 좀 먼저 살펴봤을 때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 학생이 좀 더 심도 있게 본인 스스로 탐구한 게 없는지를 판단하려면은 특정 과목을 먼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자연계열 혹은 공학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고급 수학이나 그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혹은 실험이 들어간 어떤 과목들도 이수를 한다면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너희들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들었는지도 중요하겠죠. 전문교과 1을 들었는데 2단위라고 하면 할까요? 혹시 단위수가 있는데 2단위를 듣고 화학실험을 들었는 친구와 3단위를 듣고 화학실험을 듣는 친구는 또 대학에서 판단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학교에 상담을 할 때 요구사항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실은 전문교과 1에서도 내가 전문교과 1을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게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이수를 해야만 사실은 전문교과 1을 듣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성취 기준 자체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급 수학 1을 나는 사실 수학을 잘해서 고급 수학 1을 바로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혹은 다른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고급 수학 1을 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계가 강한 학문일수록 그 위계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먼저 이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경제도 경제를 듣고 난 다음에 국제경제를 듣기를 추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교과별로도 평가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등급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등급이 나온다는 뜻은 지금 1에서 9등급까지 나온다는 거니까 보통 그 등급을 대학에서 내신 산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어떤 게 진로 선택 과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인수 선택 과목 중에서 보통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만약에 학생 수요가 적어서 소인수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었을 경우에는 과목 개설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도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타 학교에 가서 듣거나 타 학교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실질적으로 비고란에 공동이라 뜨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공동이라 뜨면은 이 친구는 국제경제를 타 학교에서 들었구나. 다시 말해서 국제경제는 그 친구의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A가 예를 들어서 100% 그러면 모두 A를 받은 거겠죠. 그러나 고전읽기라는 과목을 지금 A시로 들었을 때는 A가 32.4%, B가 30.9% 이런 식으로 분포 비율이 이제 대학에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이 분포 비율을 가지고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의 그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죠. 물론 이제 A라고 하지만 32.4%의 A일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 A의 분포 비율이 한 자릿수 5%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5%의 A랑 32.4%의 A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가 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대학에서 나름의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과목별로 위계도 많습니다. 과학이나 제2외국어 한문처럼 원, 투, 로마자로 이렇게 구성된 과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을 먼저 이수하고 투를 이수해야 됩니다. 사실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게 학생의 발달 정도를 사실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더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안 배웠는데도 많이 아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 학생 보고 원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는 게 특별한 경우인데 원을 먼저 이수하고 어쨌든 투를 이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진로 역량의 파트에서 어떤 게 있었나요? 학생이 도전적으로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평가를 하지만은 충실하게 이수를 했는지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이수하고 투를 이수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기가 있는 게 수학인데 미적분을 수원 듣기 전에 미적을 먼저 듣는, 즉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대학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원을 듣고 경제수학을 들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위계가 있는 과목은 위계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고급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은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 교과로 넘어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사실은 원, 투라는 게 영어 원, 영어 투밖에 없는데 그나마 위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휘수에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휘수 자체가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의 어휘수는 3000자, 그리고 진로 영어는 2500자 정도 되니 진로 선택의 영미문학 읽기가 어휘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위계가 있는 과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원투로가 적혀져 있지 않은 교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도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어휘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영어도 요 식으로 위계에 맞춰서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 과목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양하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시간에 개설할 수 없는 것을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럴 때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듣거나 다른 학교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3단계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통해 반영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의 유불리와 영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에 비해서 대체로 영향력이 다소 작지만 반영 방식에 따라서는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대학별 반영 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했는 게 모든 대학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대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별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을 크게 과목 수에 따라서 우선은 비교를 했는데요. 두 과목이 되는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세 과목에 해당되는 거, 네모 박스를 친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3개를 반영한다. 요 중에서 우수한 3개가 되겠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광운대, 국민대, 가톨릭대, 한양대 등등 숙명여대 우리가 익숙한 대학들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최소한 A는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은 이제 A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C 같은 경우에는 B나 C를 주는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진로 선택 과목 기억나시나요? 그 반영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비율을 고려해서 산출을 한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중에서 국립대학인 경북대는 교과 성적 더하기 서류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 성적의 80%, 그 다음에 서류 평가 20%인데 교과 성적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만 정성 평가로 20%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를 봤을 때 모두 A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만 반영되는지 1단계에서도 반영되는지 등등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요 대학으로 영남대, 부산대를 한번 보면은 영남대 같은 경우도 등급별로 A, B, C별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점수로 환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도 아까 경북대하고 동일하게 교과 성적에는 반영을 하지 않지만은 학업 역량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성평가거든요. 정성평가에서 20%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대학이 만약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서 고교 생활도 이루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 대학들도 학생 선발 시에 고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이수에 대한 충실성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활동실적평가에서 역량평가로 평가의 큰 틀이 이동하면서 교과 성취 수준이나 수업 내용,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요 표는요, 서울대가 제시한 건데 2021년 7월에 2024학년 전형안을 예고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 모집 단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이 과목은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듣고 오길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모집 단위를 보면은 이 과목을 들어야겠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매우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원공학과라고 한다면 뭘 들어야 되지?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물리학2, 미적분, 기하도 들어야 된다. 요 세 과목은 무조건 듣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요 정보를 놓친다면 학교에서 기하를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내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 핵심 권장 과목이 권장 과목보다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권장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요거 한번 볼까요?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에는 어때요? 물리학 2를 핵심으로 들어야 된다. 즉 물리학 2를 우선으로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생물공학부는 권장 과목인 화학2 또는 생명화학2보다 물리학2를 먼저 듣기를 교수님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화학생물공학부를 가겠는데 고등학교에서 물리학2를 듣지 않으면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런 표들을 확실하게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간다.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을 때는 화학2나 생명과학2 이렇게 핵심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이수하길 원한다. 대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서울대학교는 교과 이수 기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이제 좀 크게 큰 범위에 나누었을 때 사회에서는 인문은 3과목, 과학에서 3과목, 자연인 경우에는 사회에서 2과목, 과학에서 4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은 모두 만족시키도록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요 두 개 중 하나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교과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정시 모집이라 그러면 수능으로 100% 들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는 이제 정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 지균이라 그러죠.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교과를 고등학교 때 너희들이 선택했던 그런 교과를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만약에 지균인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40%, 일반인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20점, 2단계에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물론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배점의 차이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균의 차이점은 일반 전형은 뭐 5점, 3점, 0점으로 이렇게 ABC를 매기고 지균은 10점, 6점, 0점으로 적용이 된다. C는 빵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항목을 보면은 적혀져 있죠. 과목 이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대한 성취도도 있죠. A는 다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과목 이수 내용을 보면은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과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들이 평가 항목에 적혀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응시 기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하는 과목도 있지만은 서울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박스 찾는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수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간호대 갈 건데 수학 수능 선택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기준도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연계열, 뭐 공과계열 등등을 보면은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니까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농생명과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응시 영역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학뿐 아니라 이렇게 과학에서도 이렇게 보이시죠? 물리학 1, 2, 화학 1, 2 요 4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렇게 2개만 선택해서는 응시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서 과목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수능 과목 선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체능 관련 미술대학, 음악대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선택을 꼭 해야 된다는 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은 수학을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과목 선택 안내에 무게를 둔 이 자료가 지금 선생님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여건에 따라서 대입에 도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 기본에 충실한 선택 과목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여주고 학과 커리큘럼에서 요구하는 학습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학생,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실현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